삼성, 현대, SK, LG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대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입사, 고속 승진, 명예로운 퇴직. 겉보기엔 완벽한 커리어였죠. 그런데 퇴직 후 1년, 3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퇴직하면 여유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곧 돈이 말라가더라고요.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부동산 하락, 기대 이하의 연금.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대기업 출신 중장년층도 예외 없이 생활고를 겪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지만 돌아오는 건 콜센터 계약직, 주차장 관리, 야간 청소 같은 단순 노동 일자리뿐.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고 체력 부담이 큽니다. 이 에세이에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어떤 함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중장년 빈곤의 구조 어디서부터 꼬였나? 연봉은 높았지만 자산은 불안정. 고연봉 직장일수록 소비 수준도 높습니다. 넓은 집, 자녀 사교육, 명절 지출 등으로 현금 흐름은 늘 빠듯했죠. 정작 은퇴 시점에 남는 건 전세 끼고 산 아파트 하나,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몇 년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길다. 50대 중반 이후 재취업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잉 스펙이 되거나 나이 많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백수가 되면 1년, 2년 금방 지나고 결국 생활비로 퇴직금을 깎아먹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심리적 허탈감과 준비 부족. 나는 그래도 대기업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은퇴 설계를 방해합니다. 단기 일자리도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죠. 은퇴 후 삶에 대한 상상력, 즉 일 없는 삶, 소득 없는 삶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사례 1. LG 부장 출신인데 요즘은 마트에서 카트 정리해요. 61세 이규현 씨 가명, 퇴직 6년 차. 이규현 씨는 LG전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부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원, 자녀 둘은 대학생이었고 아파트 한 채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1년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월세, 자녀 학비,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나가며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카트 정리와 박스 정리를 하며 월 90만 원을 법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근데 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요. 사례 2. 퇴직 후 1년 월세살이로 내려왔어요. 58세 윤정희 씨 가명, 전 통신사 재직. 윤 씨는 통신 대기업에서 27년 근무하고 5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일부는 대출 상환, 일부는 월세 전환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강의도 해보고 컨설팅 회사에 컨택도 했지만 이미 팀이 찼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콜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 힘든 일은 못하고 하루 5시간 근무로 월 70만 원 남짓 법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남들이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고양이 사료 살 돈도 아껴요. 인생 참 허무하죠. 사례 3. 은퇴 후 고향에서 주유소 알바 중입니다. 63세 김남수 씨 가명, 전 중견기업 임원. 김 씨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매출 5천억대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주식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식 폭락과 부동산 하락으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충청도로 내려와 자그마한 집을 전세로 얻었고 현재는 인근 주유소에서 오전 근무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지금은 단순 노동이라도 감사하죠. 몸이 움직일 때까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켠은 참 씁쓸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빈곤화의 3대 방지 전략. 퇴직 전 5년이 진짜 골든타임이다. 현역 시절부터 지출을 줄이고 월 소득의 최소 30%는 은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을 계속할 준비. 이력서에 어울리는 일보다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력적으로 무리 없는 파트타임, 기술 기반의 1인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생존 자산이지 보너스가 아니다. 여행, 차량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년간의 생활비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세금 건보료, 부담까지 감안한 정교한 인출 계획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닌 생존 게임의 시작.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장년층도 퇴직과 동시에 무명의 존재가 됩니다. 경력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월급 없이 버티는 삶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지금 40대와 50대라면 이 이야기를 남일처럼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고작 연금 수령 나이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소득 없이도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삶의 재설계입니다. 퇴직 후 빈곤은 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문가 리포트. 대기업 퇴직자도 빈곤해진다. 중장년층 은퇴 후 재취업의 구조적 현실과 대응 전략. 1. 문제 개요 퇴직 후 빈곤화 더는 예외 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했던 퇴직자조차 은퇴 후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하며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준비 부족만이 아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기인합니다. 재취업 시장의 경직성. 5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으며 대부분 단순 노동 비정규직 중심입니다. 퇴직금의 소진 속도. 평균 퇴직금 1.52억 원은 서울 기준 4인 가구 3년 생계비에 불과합니다. 연금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7년의 소득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2.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 1. 채용 시장 구조. 경력 단절 인정 안됨. 대기업 퇴직 후 과거 경력이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 직무 적합성 미스매치. 5060대가 수행 가능한 일자리는 단순 반복, 육체 노동 중심으로 제한. 시간제, 단기 계약 일자리 위주, 대부분이 주유소, 경비, 청소, 요양보조 등의 일자리. 이 고용 불안정. 평균 계약 기간 36개월. 평균 임금 월 8만 150만 원 수준. 사회보험 미가입률 비정규직 중 35% 이상. 3. 실제 사례 요약. 익명화된 인터뷰 기반. 사례 구분퇴직 전 퇴직 후 현실 핵심 문제. 어씨 61세 대기업 부장마트 카트 정리 월 90만 원 퇴직금 소진 후 재취업 실패. B씨 58세 통신사 중간관리직 시간제 콜센터 근무허리 디스크 등으로 단순 노동 어려움. CC 63세 중견기업 임원지방 주유소 오전 근무 주식 손실로 계획된 은퇴자산 붕괴. 4. 전문가 재원 은퇴 전 준비 전략 3가지. 현역 시기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 전략.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 구축이 중요. 실물 자산 대비 배당, 이자, 임대소득 중심 구조 필요. 예 50세부터 월 3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35개 확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리스트화. 은퇴 후에도 수행 가능한 비체력 중심 직무를 사전에 탐색. 추천 온라인 교육 강사, 재무설계사, 경영 컨설턴트, 자산관리, 공공기관 시간제 상담사.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닌 생존자금. 금융상품으로 운용 시 원금 보존형 위주로 구성. 인출 계획은 3단계 분할 전략 권장. 1단계 13년 예금, MMF, CMA 중심 유동성 확보. 2단계 410년 배당주, 우량, 리츠 등 인컴형 자산. 3단계 10년 이후 국민연금사 적연금 중심으로 전환. 5. 정책적 재현. 정부와 지자체 또한 다음과 같은 중장년층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활성화, 경력 전환 교육, 온라인 직무 훈련 확대, 고령 친화형 일자리 창출,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경력 활용 기반의 자문형 파트타임 확대, 퇴직 전 사전 은퇴 설계 교육 의무화, 퇴직 예정자 대상 공공기관 주도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결론. 중장년층의 은퇴 후 빈곤화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퇴직자의 개인 책임이 아닌 제도와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전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설계, 사회 차원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할 권리의 재정의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한 은퇴, 왜 그럴까? 내가 현역일 때는 돈 걱정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연봉 2억도 찍었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호텔 생활에 익숙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더라. 59세까지 금융권에서 일했던 김영수 가명씨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고연봉을 받았고 명품 시계 하나 사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탔다. 그런데 은퇴 후 한 달 만에 깨달았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과 은퇴 후 돈을 지혜롭게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이 고연봉을 받으면 은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도 금세 바닥이 난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생활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오늘은 고연봉 직장인들도 쉽게 빠지는 은퇴 후 생활비 지옥의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자. 1. 한 달 생활비 800만 원 줄일 수 없어요. 마이너스 김영수 59세 전 금융업 종사자. 김영수 씨는 은퇴 전 월 1,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은퇴 후 매월 들어오는 돈은 고작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150만 원, 합쳐서 270만 원뿐이다. 문제는 그의 생활비가 여전히 8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점심으로 스테이크 먹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 한 끼에 5,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도 고민해요.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고정 지출이 많다. 비싼 차 리스비, 명품 소비 습관, 해외여행, 그리고 주택 유지 비용까지. 은퇴 후에도 쉽게 줄이지 못한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예산을 정하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 가계부를 미리 써보며 실제 생활비를 파악해야 한다. 자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소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2. 나는 모아둔 돈이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 마이너스 이정훈 62세 전 대기업 임원. 이정훈 씨는 은퇴 전까지 10억 원 넘는 자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남은 돈이 4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매달 은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은퇴할 때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주식에서 몇 번 손실 보고 의료비 조금 들고 자녀 결혼 자금 도와주고 나니까 돈이 반토막 났어요. 특히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한다. 더구나 경제 위기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자산이 급감하는 경우도 많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를 피해야 한다.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해 놓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3. 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마이너스 박수진 57세 전 광고회사 팀장. 박수진 씨는 57세에 조기 퇴직을 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은퇴 전에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지만 그 돈을 모으지 못하고
대부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1년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자유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이 많고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 결국 박 씨는 재취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은퇴 후 10년간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고연봉이 아닌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답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연봉이 높으니까 은퇴 걱정은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도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은퇴 전에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생활 습관을 바꿨는가?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30년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생활비 지옥을 피하는 3가지 필수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은퇴 자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착각하지만 예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진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3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은퇴 후 월급을 만들어라. 수익형 자산 vs 소규모 경제활동.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정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다. 연금이든 부동산 월세든 작은 사업이든 상관없다. 은퇴 후에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령하는 전략을 세운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 원룸, 오피스텔 혹은 농가주택을 활용한 임대 수입을 검토한다. 소규모 경제활동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등 은퇴 후 가능한 경제활동을 고려한다. 핵심은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만들라. 2.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줄여라. 소비 습관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내 삶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품격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까? 고정 지출 줄이기 리스 차량, 경차, 5중고차, 골프 멤버십 무료 공원 운동, 비싼 외식 집밥? 집 크기 조정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넓은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불필요한 지출 체크 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 헬스장 등 충동 구매, 명품 소비 등을 점검. 핵심은 나는 은퇴 후에도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필요한 소비와 과시적인 소비를 분리해야 한다. 3. 100세 시대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둬라. 현실적으로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30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충분할까? 만약 돈이 부족해진다면 결국 선택지는 다시 일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60대가 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다. 높은 연봉을 받던 경력자는 재취업 시장에서 외면받기 쉽다. 체력적으로도 정규직보다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 퇴직 전에 미리 평생 직업 준비하기. 요즘 인기 있는 평생 직업 자격증 활용 바리스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직업 상담사, 1인 창업 아이템 고민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강연, 블로그 수익화 등. 퇴직 후 소득형 취미 만들기.
취미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유튜브, 수공예품 판매, 온라인 교육 등.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지하기. 동종업계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핵심은 60세 이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라. 결론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1.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연금, 부동산, 사업이 있다. 2.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습관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3.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고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하고 다시 일하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결국 은퇴 후 생활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획하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평생 직업을 미리 준비하기. 이제는 선택의 문제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생계 걱정을 하며 살 것인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퇴직 후 월급 대신 날아오는 건 건강보험료 고지서뿐이라니. 막상 퇴직하고 나면 평생 받던 혜택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부담이 우리를 덮칩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며 직장인의 안전망을 벗어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세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금액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도 얻고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공해 드릴게요. 1. 지역 가입자로 전환 전에 소득 정리하기.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사례 1. 50대 후반인 김모 씨는 퇴직 후도 현금 흐름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면서 월 보험료가 무려 4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세무사와 상의 끝에 임대소득을 줄이고 자산 일부를 매각해 소득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팁. 퇴직 전에 반드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소득 구조를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직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60세인 이모 씨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3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고 남은 재정을 노후 준비와 취미 생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팁.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배우자와 상의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은퇴 후 거주지를 조정해 재산세 과표 낮추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퇴 후 고가의 아파트나 주택을 유지하다 보면 재산세 과표가 높아져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 씨는 퇴직 후 월 건강보험료로 5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경기도 외곽의 5억 원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월 15만 원대로 줄었고 한적한 시골 생활을 즐기며 은퇴 후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핵심 팁. 거주지를 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절감뿐 아니라 은퇴 후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꼭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미리 대비하세요.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소득 구조 정리,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주거지 조정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준비와 실천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크게 줄이고 노후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직장을 떠나면서 더는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금액의 청구서를 받고 적잖이 당황하곤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뒤늦은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내야 하는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부담을 줄일 방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 절반만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 월급,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퇴직금 이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의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가 주택이나 차량을 소유할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들.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에나 걱정할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부담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퇴직 전의 준비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소득 줄이기 전략.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특히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많다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소득 발생 시점을 조율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점검 및 정리. 고가의 주택이나 차량은 보험료 부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실거주 목적 외에 불필요한 부동산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대의 곳으로 옮기거나 비싼 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퇴직 후 실질적인 대안들.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팁.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 배우자와 상의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 발생 시점 조정.
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퇴직금을 분할 수령해 소득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주지 선택. 고가의 주택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는 것은 은퇴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문가의 팁 재산세 과표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사를 통해 생활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사례의 은퇴자 김 씨의 소득 줄이기 전략. 김 씨는 퇴직 후 임대소득과 퇴직금으로 인해 월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의 끝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분할 수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은 자금을 활용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 씨. 60대 중반의 이 씨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했더니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이 씨는 절약한 돈으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여행을 다니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사례 3. 주거지 조정을 통한 재산세 과표 절감. 서울에서 15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했던 박 씨는 보험료 부담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 5억 원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월 40만 원에 달하던 보험료가 15만 원대로 줄었고 전원생활로 은퇴 후 스트레스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5. 건강보험료 절감은 곧 노후 안정의 첫걸음.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지출 항목을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간과하면 경제적 부담이 쌓이고 노후의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후를 위한 전체적인 재정 설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건강보험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된 은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50대의 5억 모으기 누구나 가능한 은퇴 대작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가 어떻게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방법만 잘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5억이라는 금액이 특정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목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같으니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1. 늦지 않은 시작. 50대부터라도 가능하다. 마이너스 정 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남은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에는 저축을 꾸준히 하지 않았고 투자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퇴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하곤 했죠. 하지만 50대 초반에 큰 결심을 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매달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폈죠. 알고 보니 외식비와 취미생활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줄이고 자녀들의 학원비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 안전하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맡기고 추가로 주식형 펀드의 소액 투자도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꾸준히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병행한 덕분에 정 씨는 5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으게 되었고 이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교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늦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50대 초반이라도 자산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작은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투자로 은퇴 준비 마이너스 김 씨의 성공 전략. 다음은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40대 중반에 작은 원룸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그 수익을 모아 50대 초반에는 또 다른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김 씨는 대출을 적극 활용했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잘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고 그동안 받았던 월세와 추가 자산을 모아 대출을 갚아나갔죠. 이제는 두 개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투자로 은퇴 자금을 확실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교훈: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대출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투자라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리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소비를 줄이고 꾸준한 저축과 연금으로 마이너스 박 씨의 실천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40대 초반부터 아이들 교육비와 집 장만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나의 노후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대폭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박 씨가 한 일 중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것을 자제하고 차량 유지비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저축 방법 외에도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개인연금에 넣다 보니 어느새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죠. 박 씨는 자신의 생활을 심플하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단순화함으로써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훈: 단순하게 살아가고 소비를 줄이며 저축과 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누구나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전략. 이제 50대가 5억을 모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큰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출 통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에요. 외식, 여행, 취미생활 등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 안정적인 저축 방법과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금 관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과 계획이 모이면 누구나 5억, 아니 그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세요. 50대부터 시작하는 은퇴 준비 전략, 과학적 근거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 50대에 5억 원을 모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은퇴 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50대가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올바른 계획과 전략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과학적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의 기본 원칙 시간, 저축, 그리고 복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복리의 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언급할 정도로 복리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복리는 이자나 수익이 원금에 더해져 다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리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사례. 미국의 저명한 재정학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복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72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칙은 투자 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72를 7로 나누면 약 10년 후에는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시간을 투자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려해야 할 원칙입니다. 50대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적절한 투자 전략을 통해 50대도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연간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 투자를 15년 동안 유지하면 원금의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2. 저축과 소비의 균형. 심리적 편향의 극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축과 소비의 균형입니다. 재정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저축보다 소비를 더 우선시하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금의 소비를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대신 당장 눈앞에 있는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저축을 자동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동 저축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은퇴 자금을 평균적으로 30% 더 많이 모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저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동 저축 플랜의 힘. 박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금융 상담을 통해 자동 저축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급여의 15%를 연금 상품에 자동으로 저축하게 했고 동시에 주식형 펀드에도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박 씨의 자산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동화된 저축 시스템 덕분에 박 씨는 별다른 부담 없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투자 다각화의 중요성. 위험 분산 전략. 50대의 은퇴 준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투자의 다각화입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 투자 이론에서 절대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각화 전략의 과학적 뒷받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으로 50대가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입니다. 사례 2. 분산 투자로 성공한 김 씨. 김 씨는 50대 초반에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서 투자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이후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던 김 씨는 채권, 부동산 리츠, 펀드 등의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투자 변동성이 크게 줄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시점에 김 씨는 자산 손실 없이 목표했던 은퇴 자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금 활용의 필요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연금은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 축이 기본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노후 생활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과학적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은퇴 후 소득의 7,080%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연금 세 가지를 활용한 정 씨의 은퇴 계획. 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활용한 덕분에 정 씨는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비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5. 심리적 준비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재정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이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삶의 목표와 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 방법.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례 4 자원봉사와 취미활동으로 은퇴 후 행복을 찾은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이후 지역 사회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재정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론 50대부터 시작하는 은퇴 준비, 과학적 원칙을 활용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칙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이해하고 자동 저축과 투자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에는 재정적 준비와 함께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50대라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